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호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업체 사장님들, 본인 사장님들이 이런 자료를 두 개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와 근로자 체크리스트인데 이 두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정산 안내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기 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게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신고 전에 구비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근로자 홍길동 이런 폴더를 만들어 놔서 모든 자료는 여기다 취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주냐면 이걸 다시 사장님한테 취합을 한 거를 보내주시면 사장님들은 이 자료들을 우리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럼 10명에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월달 급여에 연말정산이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류 마감 일자가 2월 10일까지니까 2월 10일까지 꼭 자료를 사장님이나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전자 파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종전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구비인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2013년도에 다른 회사를 다녔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에 다녔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누구로 근로자로 4대 보험이 가입이 돼서 근로자로 본인들이 급여 신고가 돼 있다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됐다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5월달에 입사를 했는데 1월부터 4월달까지 다른 회사를 다녔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만약에 급여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일용직으로 진행이 됐거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정규직으로 진행을 해서 4대 보험까지 다 납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을 해서 저희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13년도에 회사를 입사했지만 그 전에 다른 회사를 다니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2013년도 1월부터 계속 이 회사만 다녔다면 이런 것들은 구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2013년도에 다른 회사를 다녔었고 정규직으로 내가 급여 신고가 돼 있다면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연말정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 능력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준 금액 이하여야 되고요.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연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60세가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능력이 없어야 되고요.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형제 자매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 연소득 기준 금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려볼게요. 연소득 계산 방법은요. 첫 번째 부양가족이 근로자일 경우에는요. 총 연봉이 500만 원 이하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다면 이분은 부양가족이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어머님이 만약에 그냥 심심해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다. 일용직으로 1년 내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별 고려하지 말고 금액적인 거 고려하지 말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뭐 연금소득이 있다. 1200만 원 이하의 1년 동안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소득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라는 게 어떤 금액인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부양가족이 된지 안 된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뭐 만 몇 세 이런 게 아니라요. 만약에 내 자녀가 93년생이라면요. 2013년도에서 93을 빼면 20세입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 부모님이 만약 53년생이다. 그럼 2013년도에서 1953 60세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주의사항은요. 만약 내가 말고 다른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을 이 형제가 공제를 받았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복 공제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내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와 내가 같이 돈을 버는데 누구한테 부양가족을 넣어주면 좋겠냐? 우리 부모님인데 이 부모님은 누가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공제를 넣으시면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구비서류는요, 그냥 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라면 등본상에 나타나겠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다? 가족관계 증명원으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부양가족 중에서 뭐 우리 부모님이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공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애인 증명 서류를 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서류들은 뭐다? 다 전자 파일로 만드시면 돼요. 등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등본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등본을 치시면 될 것 같고, 가족관계 증명원은 인터넷으로 출력이 안 되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확정을 시키고 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데를 들어갈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이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로그인을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쓰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였음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자료를 조회를 하기 전에 내 부양가족에 있는 자료들까지 다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누르시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자료 조회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와이프가 한 명 있고 만약에 내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와이프에 대한 신용카드와 병원비와 교육비와 이런 것들도 다 조회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회 버튼 누르기 전에 소득공제 자료 동의를 눌러서 내 와이프는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을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화면이 뜨면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의 공인인증서 아니면 이동전화, 와이프가 본인 명의로 핸드폰이 있다면 그 핸드폰으로 승인번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내 와이프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번거롭지만 뭐 카드나 아니면 세무서에다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료 조회자는 본인 근로자 본인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와이프나 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쓰시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주민번호 쓰시고 관계를 여기 눌러서 바꾸시면 되고,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마시고 신청 누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녀가 어린애들이란 말이에요. 막 4살, 3살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내 자녀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성년자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누르면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녀는 여기를 클릭해서 조회 동의를 받으면 되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닌 내 와이프나 만약에 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동의를 먼저 누르시자는 거죠. 그래서 제공이 다 동의가 됐다면 바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부모님들이 다 나오는 이유가 제공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클릭해서 각각 조회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비는 의료비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교육비는 교육비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 다운로드를 하나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그래서 월별 상세 내역이라는 데를 누르면 월에 얼마씩 썼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나씩 하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숫자가 얼마 없는 것들은 클릭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여기 조회라는 숫자를 클릭을 하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거의 90%는 다 할 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어떤 거냐? 내가 교회에 기부를 했는데 여기에 기부금이 안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연락을 취해서 기부금 명세서를 받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캔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안경을 구입했는데 선글라스가 아니라 진짜 눈이 나빠서 안경을 받았다면 그 안경 구입한 업체에 가서 영수증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내 자녀가 해외에 유학을 하고 있다. 거기다 내가 지출한 유학비가 있겠죠. 해당 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내 자녀 보고 연락을 취해서 납입한 영수증을 요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급식을 제공을 받고 있고 급식비를 지불을 했다면 그 해당 거기에 급식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는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각종 학원비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영수증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초중 고등학교 교복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하니까 꼭 납입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여기에 숫자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마련저축,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을 해놨는데 요건은 무주택자여고요.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된다면 이 주택마련저축의 일정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요건을 꼭 보셔야 되겠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뭐 보증금이나 이런 차입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한다면 조건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여야 되고 근로자가 내가 또 세대주여야 되고 25.7평 이하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월세를 하고 있다. 조건 무주택자여야 되고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25.7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은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내가 주택을 저당을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여야 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소유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것일 것, 상환기간이 15년 이내 이상일 것.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주택 관련된 거는 뭐 복잡하니까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제 연말정산 안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들 이 근로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홍길동 폴더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 명, 근로자 이름, 본인 주민번호, 내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내가 여성일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예 아니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사별을 했거나 뭐 이혼을 해서 내 자녀를 내가 혼자 부양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OX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리스트인데, 내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뭐 본인, 배우자, 자녀 이렇게 세 명이 있다. 이름 쓸 거고요. 주민번호 써서 나이는 마찬가지죠. 내가 77년생이라면 2013년생 36세고 와이프는 만약에 32세고 자녀는 만약에 3세다. 그러면 소득은 여기는 있겠죠. 근데 와이프가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없음으로 쓰면 되고, 와이프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리고 자녀도 없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재를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연말정산 신청서도 홍길동이라는 폴더 하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될 자료가 대부분 이렇게 첫 번째 근로자 체크리스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원이 있고, 아니면 아까 또 추가돼야 될 것들 중에서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 조회가 안 돼 있는 것들, 기타 등등을 넣어서 하나의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꼭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 거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